그분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건희 씨를 저희가 부릅니다. 우리가 묘소에 가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조상님을 부르듯이 조상님을 부르시면 금방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벌써 한 주가 다가오는구나. 녹펠런 사람입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행복하죠. 그럼 베푸는 삶과 행복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632명의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엘리자베스 던교의 2008년도 그 조사자입니다. 연구 참고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1년 수입이 얼마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이 630명의 그 신용카드니 영수증이니 가계부를 다 달라고 해서 소비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과 남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남을 위해서는 교회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이런 비율을 봤더니 평균 1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평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한 그룹하고 평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지출을 적게 한 그룹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남에게 돈을 많이 쓴 사람이 행복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친구가 자꾸 술 사준다고 하면 그거 거절하지 마세요.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조건 얻어먹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그 사람이 소득에 상관없이 1,000만 원을 벌던 1억을 벌던 남에게 더 많이 베푼 사람이 또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엘리자베스 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어떻게 버는지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즉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행복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이 부부 아실 겁니다. 아시죠? 정말 기부 천사입니다.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죠. 4월 23일인가? 6억을 기부해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자기네 전세 삽니다 지금도. 예. 취임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임새를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 저희 그 교수가 신이 나죠. 뭐 김장훈 있죠. 기보천사들 정혜영 부부. 저는 이 우수 씨 아실 겁니다. 교수님 아시죠? 철가방 우수 씨.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옵니다. 굉장히 창피해요. 배달하다가 그 맨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평상시에 그 어린이 재단회 때 남긴 유언이 자기 장기도 다 줘라. 근데 너무 손상이 돼서 못 줬습니다. 정말 불우하게 살았어요. 고아로 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배달하면서 버는 돈 80만 원에 거의 반을 갖다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겨울왕국의 후속작 겨울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변하고 싶지 않거든 죽어라. 모든 영화나 책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변치 않으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가면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합니다. 내가 최고야 때문에 저는 망한 사람이에요. 현대, 포항종합제철, 현대차, 기아차 모든 이 거처가 제 거래처였습니다. 대학교 모든 사람이 1년을 재수해서 다시 가고 싶은 대학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도 제 거래처였어요. 그런데 최고라는 이 자만감이
저를 말할 수 없는 정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2년, 3년이 되면서 차차 제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연세 좀 낮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88년도 저는 세무서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등에 말려서 저는 더 이상 현실에 상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리고 딸과 집도 이미 다 날아간 상태예요. 제 회장님 어느 회장님의 집에 뒷공무에 제가 아내와 딸을 맡겨놓고 저는 나갔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사람은 항상 최고란 관념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최고이지만 더 노력하고 또 그리고 경솔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분이 꿈과 이상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살 버릇 여등한다. 이 말이 어머니들에게 바르게 자녀들을 기르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조상님들의 소중한 말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자녀를 낳고 나서 무자식 상팔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왜 무자식 상팔자입니까? 잘 낳았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사이에 집안 어른들 7분이 계속 돌아가시는 큰 불행을 겪으면서 1년 내내 울고 산 기억뿐입니다. 그 후 또다시 편입을 해서 6학년 때에 송광정철 선생님의 어버이 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첫 마디 8글자에 정말 푹 빠졌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낳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커서 아버지가 될 텐데 나 이것만은 꼭 실천하면서 해야겠다고 굳게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아 수련을 스스로 하고 또 스스로에게 영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어느 날 밤은 저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날이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했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자녀를 부여해 주십시오. 천재는 단명하다는데 만수를 누리게 해주시고 지능지수는 얼마, 키는 얼마, 생김새는 어떻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덕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님의 문무를 겸비한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 애가 중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제가 지능검사를 했어요. 지능이 얼마래요. 영재교육을 받으래요. 그 지능이 제가 저를 낳을 때 기도했던 숫자와 끝자리 수까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인류 최초의 맞춤형 인간을 탄생시킨 겁니다. 핀테크는 사람들에게 윤택함과 그리고 이로움을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작년에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 25조가 핀테크 시장에 투자가 됐습니다.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유럽입니다. 유럽, 영국이죠, 영국 쪽에. 그 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핀테크는 이렇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이 아니면 금융기관이 모든 그 금융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죠. 근데 인터넷 시장이 되면서 기술과 금융이 결합하면서 은행이 죄송하지만 필요 없어지는 시장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가면 각종 수수료를 내시죠. 4, 50년 동안 많은 서민들에게 은행은 과도한 인건비와 과도한 임대료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99%는 가난하죠. 1%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핀테크는 과연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의 인터넷 시대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많이 선행된 거죠. 무려 작년에 25조였다면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1위가 영국이고요. 2위가 중국,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 5위가 캐나다, 6위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근데 한국은 없어요. 예. 예. 어딘가 있겠죠. 예, 그 결과가 한국의 금융 수준이 우간다 수준이라고 발표가 됐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융을 잡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인데 금융에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반란이라고 할까요? 자, 그 선진국들은 지금 핀테크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의 성공 요건이라고 보면 제가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일단 무료여야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다 쓰시죠? 예. 근데 돈은 벌리나요? 안 벌리시죠. 예.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멤버십을 모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통해서 성공 사례가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야 됩니다. 수수료가 최저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한 없는 거래.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있죠. 근데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어떤 국경이 사라지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껏 쓰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 없는 거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고요. 또한 범용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끼리만 쓴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프리카 우간다 돈을 한 100만 원씩 선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쓸 수 있나요? 못 쓰시죠. 그 나라 가면요. 예, 아주 쓸모 있는 돈이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돈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축통화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황금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바로바로 현금화가 됩니다. 그 황금성에 요즘 두각이 오랫동안 부각시켰던 게 금이죠. 예, 근데 금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성.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쉽게, 간편하게. 신속하게, 그죠? 아는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써서도 안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그 문명의 발전은 결국은 에너지를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전시킨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에너지를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내려다보면 불야성이지만은 북한을 가보게 되면은 깜깜합니다. 아프리카도 깜깜하죠. 미국, 일본, 한국, 홍콩 가보시면 불야성이지만은 가난한 나라는 우리 옛날에 16시부터 10시까지 전기 들어와서 끄고 잤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쓰레기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선 냄새예요. 예? 냄새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다가 보니까 땅이 더러워지고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전에는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플라즈마 공법이라고 그래요. 12,000도까지 나오는 열입니다. 근데 1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가지고 완전 연소시켜서 귀뚜라미 아시죠? 모두 타고 거꾸로 타고 앞도 타고 연소가 안 돼서 나오는 것이 공해입니다. 완전 연소시켜서 무해이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소를 세워도 됩니다. 그것을. 근데 그렇게 해서 발전을 갖다가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전기는 정부 주도하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왔어요. 집은 늘어나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계속 정부에서 발전소를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왔어요. 풍력, 태양광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넉넉한데 한여름엔 부족한데 가난한 나라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건 중학교 성적표입니다. 수가 딱 하나 있는 체육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력이 부족하여 성적도 불량하나 체육에는 취미가 있다. 이게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인데요. 체육이 수가 딱 세 개인데 수호했어요. 체육.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상장을 딱 하나 받았어요. 하나. 2학년 때 개근상 하나. 1년 개근.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이제 빛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대학을 31살에 마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1살 때인데 저는 대학 때 1, 2학년 때는 제가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성적표가 안 좋았고요. 저는 석사할 때 이제 4.5에 4.86이 나왔고요. 이건 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4.5에 4.17이니까 94.20이니까 잘했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대통령 동서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기서 발췌한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무슨 정치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씨앗을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미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1등을 합니다. 계속. 근데 자기는 10살 때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 되겠다고 꿈을 꾸는데 아시겠지만 평양사범, 대구사범, 경상사범이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사범학교였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범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아마 꼰지하죠? 꼰지합니다. 이게 성적표에 나와 있는 꼰지하는데 3년을 교사하고서 박재일이 누나한테 그래. 나 누나 교사 안 맞다. 만주군문학교를 이제 편집학 들어갑니다. 일본 사람 480명, 일본 240명 중에서 전체 1등 들어요. 1등.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자, 여러분요. 물고기가 산에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결론은 내 씨앗을 찾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만주군관학교를 나오고 일본 상원학교를 가서 전체 3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결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적성을 찾아서 꽃을 피는 게 과연 멋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처칠을 잘 아시죠? 위선 처칠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종독을 했고요. 아버지 역시 도지사를 했던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말도 듬이 없고 말도 공부도 못했고 몸도 약해가지고 대학을 탁 떨어졌고 고등학교 때는 라틴어말에 0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군사학교를 가서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894년도에 150에 8등으로 졸업해요. 8등으로. 결론은 내 씨앗을 찾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65세 수상이 돼서 시식회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풍수성에서 산의 주능선을 흔히 용으로 봅니다. 용이 살아서 움직여서 살아있는 용이래야만 이 땅은 곧 좋은 혈이 되고 명당자리가 되고 그 산은 또 명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은 잘 아시죠? 혈은 침 놓는 자리인데요. 그 부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당자리를 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불요자, 요도 정확히 말하면 요도지각이라는 말씀은 구불요자와 노도자를 쓰는 요도와 정확히 요도지각이라 하는 주능선에서 양쪽으로 용맥을 인도하고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산의 다리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도지각이라는 것은 주능선에서 뻗어들인 가지이며 몸통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개의 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도의 구실을 하는 산들은 대개는 주능선, 그 산의 제일 큰 주봉우리보다 낮게 있지만은 그 가치를 따질 때는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낮으나 귀한 산, 또 낮으나 더한 산도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께 이런 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산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만은 오늘은 나전화 기관산 가운데서 그 첫 번째로 가평에 있는 보납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납산은 해발 330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입니다. 그리고 가평 읍내에 북한강하고 가평천이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에 있어서 아주 그 전망이 좋은 그런 산인데, 이 산은 하나의 잔구입니다. 석봉입니다. 하나의 바위덩어리 된 산인데, 잔구라는 건 아시죠? 이게 침식이 될 때 그 부분은 바위가 있어서 그 부분만 우뚝 서 있는 부분, 그것을 잔구라고 합니다. 또 석봉이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이 산은 1599년에 가평 군수를 역임하신 한호, 우리한테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 그 명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거의 2시간 동안에 이렇게 참 안락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청취하신 걸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제가 한반도를, 우리 한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청취해 보니까 많은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충절의 고장인지 모르지만 조준기 교수님, 권우석 박사님, 손동현은 교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분들이 다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충절의 고장. 두 분 다 이게 국가 간에 뚜렷하고 저 역시도 국가 간에 뚜렷하게 해서 한국을 지키려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세월호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는데, 저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대한민국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40, 50년 전부터 꿈에도 소원이라는 그 통일이라는 걸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네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자질성,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5번째는 대한민국의 368, 180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180만. 그렇게 해서 5가지를 간략하게 빨리 10분 내에 끝날 테니까 좀 걱정해 주십시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그분 쓰러지고 나서 저희가 삼성병원에 가서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명함입니다요. 여름 명함이요. 여름 명함을 장례 예식장 부근에 2장, 들어가는 입구에 2장, 꽃밭에다가 놓고 오면서 우리 군산하수 회장님한테, 형님 3일에서 5일이면 이건희 씨 좋아졌다고 인터넷에 뜬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말이라고 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놈아. 그러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을 체험을 해봤다는 말이 되겠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놔두고 그 일을 합니까? 대통령 몇을 놔두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 무서운 분이잖아요. 딱 3일 되니까 인터넷에 쫙 뜨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일주일 있다가서 요 명함을 몇 장을 더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이가 홈런을 친데 했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위 분들이 야 미친놈아 그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이상을 가지를 안 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전혀 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사가 한 달이 넘어서 그래도 그분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건희 씨를 저희가 부릅니다. 우리가 묘소에 가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조상님을 부르듯이 조상님을 부르시면 금방 나오십니다. 뭐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뭐 20대 할아버지의 성격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똑같이 그분이 나오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그분들은 모든 것은 메리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 제가 기업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절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힘들게 저녁 일을 해주면 좋았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 좋은데 몰라. 그러면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뭐시면 모르잖아요. 어린 애기잖아요. 그래서 늘 수고했어. 이 아픔보다 훨씬 좋았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말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에? 네. 이것으로 제6회 최고 강사 교수 정보 교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생산적인 강의였고 또 보람 있는 강의였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실용적이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오늘 강의한 데 대해서 정말 강의를 잘 들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